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한상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가암 등록 통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는 암관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과와 미비점을 확인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암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 개선, 암 치료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이번 통계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암 등록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입니다. 암은 사망원인 1위인 질병입니다. 오늘은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기자분들께서 오늘이 2021년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왜 2019년 자료를 발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정제하고 정리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러한 것은 1000만 넘는 국가 또 5000만 넘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빠른 국가들은 대개 500만 국가 이런 나라고요. 영국은 6500만인데 약 3년 걸리고 저희는 5000만 국가인데 2년 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25만 4천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환자는 13만 4천 명이었고요. 52.7%를 차지했고 여성은 12만 명으로서 47%를 차지했습니다. 조 발생률을 본다면 10만 명당 496.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 및 성별 암 발생자 수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이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갑상선암을 표시한 것입니다. 갑상선암을 따로 표시한 것은 갑상선암에 과다진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추이를 보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짙은 부분을 뺀다면은 남녀 모두 일관되게 암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인데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암 발생자 수 변화를 보는 것인데 1년에 발생하는 암 발생자 수가 8,844명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과 비교했을 때 20년간 1년에 발생하는 암 환자가 15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에는 10만 명이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2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암 발생 순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갑상선암이 되겠고요. 2위는 폐암, 3위는 위암, 4위는 대장암, 5위는 유방암, 6위는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성별로 보겠습니다. 남자에 있어서 1위는 폐암이었고요. 2위는 위암, 3위는 대장암이었습니다. 여자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변동사항, 순위 변동사항을 보겠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 1위였던 위암이 3위로 내려갔고요. 2위였던 갑상선암이 1위로 올라갔고 3위였던 폐암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7위였던 것이 6위로 올라간 것이 보이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갑상선암이 1위로 올라간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폐암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령군별로 암종 발생 분율을 보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원래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지금 어떤 암이 많다, 적다 할 때는 주로 노인성 암을 주로 보는 것인데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연령에 따라서 암 발생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군별로 우리가 암종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0에서 14세에 있어서는 백혈병이 1등이고요. 뇌 중추신경계가 14.7%로 2위고 3위가 악성 임푸종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빈도가 연령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암종별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암종별로 그 발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그 그래프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증가하는 암과 감소하는 암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암이 갑상선암이 되겠는데요. 19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13년에 갑상선암 과다진단 논란이 있은 뒤부터 조금 꺾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립선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소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암이 중간에 약간 늘어났었지만 최근에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간암도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이제 비형간염 예방접종 성공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기대 수명인 80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9.9, 즉 약 40%가 되겠고요. 그래서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 여자가 기대 수명인 87세까지 생존하게 된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5.8%, 즉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드문 병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 발생률의 국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볼 때 10만 명당 301.1인데 한국이 275.4로 우리는 OECD 평균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로 국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에 있어서인데요. 위암을 보신다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 비교한다면은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맨 오른쪽에 간암이 있는데, 간암은 그 우리나라가 역시 그 미국, 영국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비형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여자에 있어서 본다면은 갑상선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요. 이것은 그 과다진단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은 역시 그 남자와 똑같이 그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구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생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암의 5년 생존율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년 생존율을 굳이 계산하는 이유는 5년을 생존했다면 암에서 완치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생존율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그 지난 23년간의 변동을 본다면 23년 전에 42.9%였던 5년 생존율이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는 70.7%로 상당히 놀랍게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존율이 높은 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있는데,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100.0, 그리고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3.6, 그리고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94.4%입니다. 이 대목에서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100.0인 것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의 5년 동안의 생존율을 100으로 놓고, 그걸 가장 최선으로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이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100.0이라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생존율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은 사망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암으로 해마다 약 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생존율이 어쨌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현재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과다진단과 그 연결이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낮은 암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암은 5년 생존율이 34.7%이고, 간암은 37.7%이고,
췌장암은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서 13.9%, 또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2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의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그 원래 발생한 자리에서 사이즈도 크지 않고 주변에 퍼지지도 않았을 때를 우리가 일기라고 표현하는데, 일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국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5년 생존율은 91%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만 약간 퍼져 있는 경우를 이제 여기에는 국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2기와 3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5년 생존율이 73.4%이고요. 원격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폐암이 뭐 간에 전이가 됐다든지 이런 전이가 됐을 때 우리가 4기로 표현하는데, 이때 5년 생존율은 24.4%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암종의 5년 생존율의 국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미국, 영국, 일본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암을 먼저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그 5년 생존율은 68.9%인데요. 미국은 33%, 영국은 20%, 일본은 60%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위암 5년 생존율은 현저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위암 수술을 잘하고 항암 치료를 잘해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 검진 사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이 있는데, 이 성적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영국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역시 이 6대암에 대해서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 유병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암에 걸린 뒤에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암 생존자 또는 암 유병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병자 숫자가 현재 214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암종별로 그 본다면은 1위는 갑상선암, 2위는 위암, 3위는 대장암, 4위는 유방암, 5위는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지금 현재 암에서부터 아직 완전히 완쾌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2차 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 후 경과 기간별 암 유병자 분율을 본다면 암에 걸린 뒤에 5년을 초과한 사람의 그 유병자 분율이 59%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암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 5년 초과 암 유병자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암 발생자 수는 25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암 발생 순위를 본다면 남녀 합해서 갑상선암이 1위, 폐암이 2위, 위암이 3위였고요. 이것을 성별로 본다면 남자는 폐암이 1위, 위암이 2위, 3위가 대장암이었고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간 42.9%에서 70.7%로 27.8%포인트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유병자 수는 약 215만 명이었고 5년 초과 유병자는 약 127만 명으로 전체 유병자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 관련 설명 주셨습니다.